오늘 손님이 없다가 낮에 없다가 막판에 갑자기 10시부터 많았어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인드라가 이번에 646회 예고편 올린 다음부터 반쪽 정은 돼준다 이런 방송으로 예고 방송한 직후부터 갑자기 손님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평일날보다 많이 들어온 건 아닌데 원래 화요일날은 손님이 없는 날이거든요. 일주일 중에 가장 손님이 평균적으로 없는 날이 화요일인데 인드라 오늘 좀 자극적인 제목을 다뤘나 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646회 억설타임즈쇼 2022년 10월 18일 인원리 12월에 반축정원 돼지고 뽕유정 집권할까? VOA 김은혜, 세운영, 자치만개, 신인균, 김아랑, 젊은시각, 김현석, 뉴욕 주민, 오집으로, 캡틴 따거, 슈퍼 미소녀 이런 제목입니다. 아침한개 신인균, 플럭처 KR 한국어 방송, 꿈맨, 러브 주네빌, 주네 이거 어떻게 돼? 주넬리의 이렇게 읽어야 되나? 대한여지도 슈퍼미소녀, 뉴욕 주민, 국토전략 오집으로 젊은 시각, 김아랑, BTS, 이성모 골드, 캡틴 까거, 김현석, VOA 체코제 이런 제목입니다. 네, 갑니다 방송. 네. 세운형! 오세훈 시장이 국정감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던 이유, 이거 굉장한 자신감. 세운형이 이런 게 굉장히 단편적인 건데 이게 전임 시장이었던 골룸박과 대비되죠. 골룸박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서울시 직원들이 막 자살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골룸박은 막 황제, 세훈이 형은 어디 뭐 이렇게 현장 갈 때 비서관 한 명 뭐 이렇게 딱 돼가지고 조용히 왔다 갔는데 골룸박은 막 그냥 주변에 그냥 엄청난 비서진을 다 이끌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석탄 같은 거 이렇게 뭐 저기 연탄 나를 때 연탄 하나도 안 날리면서 이렇게 분칠하고 연탄질 분칠하고 쇼하고 때는 발종미당 맥로잖아. 에비에미가 맥로잖아. 쇼하고 발종미당 체질 어디 갑니까? 근데 세훈이 형은 안 하는 게 없어. 막 오글거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니까 서울시 직원들 입장에서는 능력 있고 자상하고 한 집안의 가장같이 잘생기고 능력 있고 자상한 가부장이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쵸? 거의 세훈이 형은 인드라 있잖아. 세훈이 형 그 유전자 기술 혁신으로 150살까지 종신 서울시장으로 임명합니다. 150세까지 100세만으로도 부족해. 150세까지 그 앞으로 70년 80년인가? 어쨌든 아니야 약 80년. 구바연님 어서오세요. 바다사원님 어서오세요. 어쨌든 간에 2100년까지는 가자고. 2100년까지는 2100년 너머에서는 인드라도 뭐 이렇게 전망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2099년까지 서울시장 세훈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미천이 든든하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우리 또 슈퍼미소녀가 찍었네요. 슈퍼미소녀가 찍으면 슈퍼미소녀 찍지마. 슈퍼미소녀
차기 대통령으로 세훈이 형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 대통령 5년 하고 말잖아. 세훈이 형은 이게 또 이게 인들아 딱 보니까 그 슈퍼미소녀가 아마 부산 시민인 걸로 인들아가 추정하고 있는데 욕심내지 마세요. 서울시장이야. 서울시장은 백선해도 돼. 대통령 딱 5년밖에 못해. 왜 뺏으려고 그래? 욕심내지 마. 슈퍼미소녀. 인들아 슈퍼미소녀 좋아하지만 세훈이 형은 서울시민 거야. 뺏지 마. 아빠가 아빠래. 슈퍼미소녀 죄송합니다. 세훈이 형 욕심내면 인들아가 슈퍼미소녀 떼짤 거야. 구독 취소해. 함부로 건드리지 마. 세훈이 형 욕심내지 마. 터치하지 마.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통령은 5년, 서울시장은 종신제. 전설은 전설 대통령은 박정희, 레전드 서울시장은 세훈이 형. 욕심내지 마세요. 서울미소녀. 105만 인파의 축제, 서울 세계 불꽃 축제 2022년 현장. 세훈이 형 서울시장이 있기에 안심하고 불꽃 축제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쿄 1위 무한리필 고깃집. 이게 인드라가 되게 이게 인드라가 한 7년 벌써 2015년 7년 전인가 보네. 그때 일본에 가서 굉장히 신기했던 게 도쿄 가서 굉장히 신기했던 게 이 1인 스시집. 이렇게 1인자 원래 일본에는 1인자석이 굉장히 유행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자동으로 스시 우리는 회전초밥에 있잖아. 회전초밥을 좀 더 회전초 우리 저 한국에도 회전초밥이 도입됐는데 그거보다 더 이렇게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오늘 뭐 한국에서 이제 티오스크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딱 1인 테이블에 딱 맞춰 가지고 거기에 화면에 터치해 가지고 거기서 즉각 결제하고 먹는 이런 스시집. 그 당시에 인드라가 7년 전에도 유행했어요. 일본에서. 그래가지고 줄 서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만족도가 인드라는 높았습니다. 줄 서서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도 도입할 수 있을까 하는데 한국은 좀 상당히 어렵다. 아직까지 그 젊은 친구들은 이런 어떠한 그 굉장히 익숙한데 아직까지 그 장년층들은 이런 게 어렵고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혼자 밥 먹는 걸 굉장히 무서워해요. 두려워하고. 일본은 어느 정도 개인주의 문화가 그 미국과 유럽의 문화에 좀 더 유사해 가지고 개인주의 문화가 많이 자리 잡았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인드라가 볼 때 이 마지막 집단주의, 집단 파쇼 40대 인드라는 지금 40, 50대를 마지막 파쇼 세대라고 봐요. 30대까지만 지금의 30대까지만 해도 개인주의로 접어들었어요. 근데 이 현재 40대는 한국사의 마지막 파쇼 세대, 집단주의 세대예요. 혼자 밥 먹는 걸 두려워하는, 왕따 당하는 걸 두려워하는 그럼 마지막 파쇼 세대가 40대예요. 인드라 볼 때 꼰대 40대 마지막 꼰대. 그러니까 더 지독한 꼰대가 반쪽 노면을 지지하는 거지. 파시스트니까 이 40대를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국의 40대가말로 가장 꼰대고 가장 파시스트예요. 인드라 볼 때 이 40대를 혁파해야 돼. 인드라 볼 때 이 지금 인드라 볼 때 집단주의 파쇼 세대에 쩌들은 악랄한 파쇼 세대입니다. 40대가. 이 40대를 혁파하려면 20, 30대 개인주의 시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 30대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20, 30대 여러분들은 이 40대 꼰대
때려잡아야 돼요, 여러분. 네. 이 꼰대 문화가 카카오 문화예요, 여러분. 이 카카오 문화를 때려잡아야 돼요. 이 집단주의 마지막 꼰대 세대. 네? 자이파시오 발종 노면, 자이파시오 문좀비, 이런 꼰대 집단주의 자이파시오 문화 때려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꼰대 세대고 집단주의 세대예요. 이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집으로, 아이 봐요, 이 30대 오집으로 독신 개인주의 축구를 했잖아. 축구하면 맨날 빠따 맞고 자라났던 친구인데 이런 오집으로 고독함을 즐기잖아. 이게 30대 문화야. 이제 개인주의 문화가 시작된 거야. 40대까지만 해도 남 눈치 보고 막 그랬던 마지막 꼰대 세대예요. 근데 30대부터는 그런 거 없어.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그냥 나 혼자 살면 그만이고. 그게 30대야. 이 40대부터 이 꼰대가 쩔어가지고 이게 마지막 꼰대 세대가 이 발정노면 꼰대 파쇼 세대라고요. 여러분, 민들아 강조할게요. 한국은 발정노면과 결별하는 것이 좌파쇼. 문좀비는 결별하는 건 당연한 거고, 발정노면과 결별하는 것만이 한국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는 거 유일한 길입니다. 방정노면을 넘어서야 돼요. 이 발정노면 파시즘을 넘어서야 됩니다. 한국 최초의 파쇼 정권이 누굽니까? 발정노면 아닙니까? 발정노면 파쇼 정권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발정노면 파쇼 정권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우리는 선진국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라는 표현 쓰면 안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박사 이제 한바특포, 네. 그 다음에 이 캐틴 따고, 이 친구가 난 몰랐어. 원래 레바논은요, 인드라 맨날 이 9번론 가점에서 레바논 하면 페니키안이에요. 비블루스. 이 중에서도 가장 기후가 좋은 데니크가 수천 년부터 거기에 도시가 생긴 거지. 역사와 전통을 자라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풍경도 무슨 뭐 중동의 파리 아니지. 원조는 레바논이고, 페니키아고, 저 파리는 이 중동의 이 레바논을 베낀 게 파리지. 무슨 중동의 파리야. 그쵸? 레바논이 원조고 페니키아가 원조고, 이 페니키아 원조를 따라한 게 그리스고 로마고 유럽 문화가 아니겠어요? 이 페니키아 문화는 수메르에서 왔고, 이런 거죠. 9번론 가점에서. 자, 헤르메트커님 40대로서 찔립니다. 마지막 파쇼 세대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제 헤르메트커님 같은 분들이 이 소수자로서 각성하시면 매우 좋은 거죠. 이 대다수가 지금 40대가 인드라 볼 때 한국에서 적폐 세대, 타파해야 될 세대입니다. 때려잡아야 될 세대예요. 문제가 많은 썩어 빠진 세대입니다, 인드라 볼 때.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인이 없는 땅. 주인이 없는 땅이 맞죠. 예루살렘이 메시아가 와야지 주인이 있죠. 3대 종교 성지. 이건 무슨 교회인데, 이쪽은 무슨 뭐 노마 교회 땅, 노마 교회에 한 교회에서, 이 지역은 무슨 아르메니아 교회, 저쪽은 노마 정교회, 그쪽은 그리스 정교회. 이런 욕이 나오네요. 물가가 비싸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아내가 말한 한국인 남편의 밤내자라는 이유는 홍콩 간다.
중국과 홍콩을 분리시키는 이러한 유머틱한 어떤 것들은 굉장히 꿈맨님의 어떠한 그 동영상들이 다 하나같이 재밌고 좋지만 교훈을 주네요. 중국과 홍콩은 다르다. 네? 홍콩과 중국은 다르잖아. 중국과 홍콩은 다릅니다. 네. 그걸 중국과 홍콩은 하나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쵸? 네. 중국과 홍콩은 다르다.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하고 그런 어떤 시어트네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미쳐버린 스웨덴 물가 상승에 장보기 힘든 대학생 커플. 스웨덴 엘프와 한국 남자가 이제 결혼한 건 아니고 커플 상태입니다. 보니까 이 스웨덴 처자가 부산에서 좀 많이 있어서 한국어를 굉장히 구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여기 이제 여행하는 NPC 국뽕 없이 스웨덴 미녀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뽕 제거 버전 스웨덴 미녀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 열렸대 마침내 한국이 이런 게 지금 현재 K 한국 문화에 대한 현주소다. 인드라가 배낭여행 20년 전에 할 때까지만 해도 어떤 줄 아십니까? 네? 한국 하면요 북한이었어요. 왜냐면 북한의 이슈가 많이 주게 되니까 북한 독재 국가, 반미 국가 이런 걸로 인식하는 게 보통이었고 대한민국은 별로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드라가 배낭여행하는 20년 전부터 한국 사람들이 유럽에 많이 가니까 그 당시에 한국이 이제 장사치들 사이에서는 부자 나라인가 돈을 막 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호구나라 그 정도의 이미지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한국을 잘 몰라요. 근데 요즘은 다 알게 됐죠. 엄청난 겁니다. 요즘처럼 정말 국제 결혼하기 쉬울 때가 없을 정도다 하고 피부로 느낍니다. 인드라가. 그냥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어느 나라건 간에 한국이건 일본이건 미국이건 북한이건 좋은 놈 나쁜 놈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인드라 가게에 와도 진상과 천사가 있어요. 인드라는 이 비유를 얘기하면 10%는 천사야. 10%는 악마, 진상이야. 근데 천사에 가까운 사람이 한 20%, 천사를 포함해서 악마를 포함해서 악마와 진상에 가까운 애들이 한 20%. 그럼 둘이 합쳐서 40% 아니에요? 나머지 60%는 그냥 상식을 가진 중간인, 그냥 사람. 이 평균적인 사람보다 좀 지나치게 착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 천사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악랄한 놈이 악마라고 한다면 어느 나라건 똑같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국기본의 유통 관점에서 봤을 때 특정한 나라를 아름답게 비치잖아요. 특히 요즘 대한민국처럼 대한민국 사람이 다 착하고 똑똑하고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시민들이 전 세계 평균보다 더 착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국뽕이지 뭐. 근데 지금 일본이 힘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과거에 한 20년 전만 해도 일본이 지금 한국과 비슷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특별히 착합니까? 아니죠. 근데 국일본이 일본을 중심으로 유통, 재패니메이션을 할 때 일본 사람들 그렇게 집중 정오하니까 세계가 일본을 가고 싶어하고 일본 사람들은 착하다, 멋있다, 똑똑하다,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섭죠. 그게 바로 일본의 힘인 겁니다. 오늘날 K문화
이렇게 된건 정치권이 잘한 건 늘 강조하지만 정치권이 한 건 없어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역대 어느 정권도 이 K문화를 살린 건 없습니다. 딴따라라고 무시했고 정치권이서 이용하려고만 했지 도와준 건 없어요. 얘들아 강조드리겠습니다. 어떤 정권이든 예외가 없어요. 얘들아 김대중 좋아하지만 김대중도 예외가 아니야. 얘들아 1세대 대중문화평론가로서 김대중 때 문화 담당하던 애들이 쓰레기였다는 걸 인드라가 폭로할 수도 있는데 폭로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 인드라가 반쪽미당에 잠시 있었기 때문에 인드라가 그 정도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야. 이 쓰레기들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지그리스윌님 어서 오세요. 자 넘어가고요. 독일 여자 둘과 섬여행을 함께하면 벌어진 필리핀 같네요. 독일 여자 둘하고 이게 뭔데 굉장히 뭐 엄청난 일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독일 여자가 20대 초반의 여자가 필리핀에 갔어. 왜 또 이 아가씨도 모험심이 있어. 굳이 지중해 가지 왜 또 필리핀까지 왔어? 이런 아가씨도 굉장히 그냥 보통 독일 여성들이 이렇게 휴양하면 이태리나 그리스 이 정도로 오는데 뭐 레바논이나 굳이 필리핀까지 왔다는 것들은 이 친구들이 모험심이 있다는 건데 한편으로는 겁이 나죠. 겁이 날 때 근데 이제 이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하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보자 컨택할 때 이 아가씨들이 쉽게 수긍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가 유튜버기 때문에 믿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유튜브는 방송하니까 사기는 안 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나 이런 유튜브인데 하면서 딱 여기다 이렇게 방송 보여주면 신뢰감이 생기잖아. 일단은 두 번째 애가 한국인인 거야. 스웨덴 여태까지 한국에 대해서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게 없었다면 관심이 없었을 텐데 요즘 K 문화가 뜨니까 BTS다 오징어 게임이다 하니까 한국인이니까 두 번째가 그런 거고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 아가씨들이 여자 둘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아무리 쉽지가 않아요. 지금 막 그 보면 한국 여성 혼자서 막 세계 여행하고 그런 어떤 블로그도 몇 개 보이는데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해요. 한국과 치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안전한 나라가 일본과 한국과 일본인데 다른 나라들은요 영국이든 미국이든 굉장히 치안이 불안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누군가 남자가 하나 옆에 이렇게 보디가드로서 같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남자가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은 한국이 인기가 없다면 그리고 유튜버 문화가 모른다면 그런 게 없었다면 쉽게 승낙을 안 하겠죠.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인드라가 이제 파리의 지붕 밑에서 밤새 취하다. 20년 전에 인드라 파리에서 썰 풀었잖아. 근데 이게 인드라가 그럼 영어 실력이요? 아니,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기본적인 대화는 그러니까 발음이 문제였지. 인드라 그 발음이 거의 그 콩글리시 발음이여서 문제였지. 기본적인 대화는 좀 됐어요. 아직까지 학력고사 영어가 기억이 나고 무슨 또 취업 영어다 해가지고 토익 공부 뭐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이렇게 영어가 됐는데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막 복잡한 거는 저도 몰랐고 그냥 알 수도 없고 그랬는데 인드라가 이제 배낭여행을 이렇게 자주 해야 되는데 20년 동안 그냥 한국에 있다 보니까 다 까먹어가지고 지금은 인드라 가게에 가끔가다 외국인들이 오는데 이해가 안 돼.
예, 다 까먹어가지고 예, 이거 달라요 이게. 예, 자꾸 그 회화라는 거는 자꾸 써먹어야 돼요. 아 영어 아니 그 읽지 않느냐, 읽는 것과 말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아, 읽는 건 지금도 읽어. 예. 근데 이것도 읽는 것도 요즘 팝하고 이런 것들 번역 기능을 사용하다 보니까 예, 그것도 읽는 독해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냥 팝하고를 번역하면 근데 굳이 내가 읽느라가 거의 번역 독해할 필요가 있나 하다 보니까 읽는 것도 많이 쇠퇴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말하는 것도 다 까먹어가지고 안 돼요 지금은. 예, 지금 막 배낭여행 가가지고 뭐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니 어렵다고 생각해요. 예. 어쨌든 저 시절에는 그래도 기본적 대화, 예, 심도 깊은 대화는 어렵고 기본적 대화는 됐던 시기다. 말씀드리고요. 갑자기 또 유튜브인들아 구독하는 유튜브에서 프랑스가 유행이네요. 체코제가 또 프랑스 현지 요리, 달팽이 요리를 먹어봤다는군요. 근데 이제 체코제가 첫 배낭여행 때 엘페탑보다 몽마르트가 기억이 난다고. 근데 몽마르트 하면은 워낙 그 꾼들이 많아. 잡상인들이 많아. 인드라에서 몽마르트에서 거리화가가 하고 말싸움했잖아요. 예, 거리화가가 왜 말싸움했겠어요? 거리화가 핑계는 거리화가인데 강매 수준의 거리화가 막 이렇게 나보고 또 사라는 거야. 내가 왜 사? 그걸. 요즘은 이제 이 친구는 이런 친구는 없는데 흑인들이 뭐 이렇게 팔찌를 채워주고 사라고 하는군요. 근데 인드라가 그런 건 느꼈습니다. 여기서 20년 전에 내가 인드라가 느낀 게 한국적인 것은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걸 느꼈어요. 특히 프랑스에서 지금 이 체코제에서도 나오는데 체코제 그 몽마르트 언덕 밑으로 가면 거기에 막 그 한국을 연상케 하는 무슨 룸살롱 같은 그런 룸카페 룸살롱 뭐 이런 것도 있고 저기 보면 막 야바이꾼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한국적인 것은 세계적인 것이다. 한국만 있는 것 여태까지 전 세계에는 없고 한국만 있는 것이라고 여겼던 게 프랑스에서도 발견된다 이거. 유럽에서도 발견된다. 야,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구나. 한국에서만 사기치는 게 아니고 사기꾼은 한국에도 있지만 프랑스에도 있구나. 한국적인 것은 세계적인 것이다. 맥락이 달라요. 한국적인 것은 한국에서 통하는 건 세계에서 통한다. 이런 게 한국적인 것은 세계적인 것. 이런 어떤 좋은 의미잖아. 원래 한국적인 것은 한국적인 것은 세계적. 한국적인 것은 세계적이다. 미드라가 얘기하는 지금의 한국적인 것은 세계적이라는 건 한국의 야바이꾼은 프랑스에도 있더라. 한국의 사기꾼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프랑스에도 있더라. 지금 있으면 영어 독해 엄청 잘하시는지 알았는데 팝하고 아니니까 팝하고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인드라가 독해를 좀 하면서 팝하고를 보조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팝하고를 이렇게 보고 처음에는 그러면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싶어서 그건 내가 이제 보고서 그게 고치는 뭔가 이렇게 인드라가 초반에는 그렇게 주도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냥 100% 귀찮아가지고 그냥 팝하고 번역입니다. 그림 그려준다고 한다면 도망가야 맞아요. 그래. 그래서 인드라 거리화가 그래서 쌈박히 된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적인 것은 세계적인 거다. 한국 사기꾼을 보면서 세계를 보라.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 대한여지도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책자에 실린 사진들. 야, 인드라는 이
1900년 파리 박람회에 한국이 참여한지 몰랐네요. 그렇네요. 이게 또 부산 엑스포, 부산 엑스포 지금 뭐 BTS다, 이정재다 지금 홍보하고 있죠. 이게 그 부산 엑스포가 그 2030년에 하고 이번에 세훈이 형이 또 서울 올림픽을 2030년인가 내놨어요. 엑스포와 한국 통일을 많은 분들이랑 2025년부터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 2025년에 통일되는 건 아니지만 2025년부터 분단 체제를 유지시키는 것이 국익원으로서는 가성비가 떨어지고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때문에 분단 체제를 아무리 유지시키려고 해도 적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흑자예요. 2024년까지 분단 체제를 지속시키는 것이 국익원 입장에서는 인들아 볼 때 흑자 구조입니다. 근데 2025년 이후로는 국익원이 아무리 용을 써도 분단 체제를 지속하는 것은 마이너스 적자예요.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2025년부터 한반도 통일은 가시권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데 언제 통일될 것인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2030년 이전에는 통일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를 피력하고 있죠. 이렇게 본다면은 2030년에 부산 엑스포, 2036년에 서울 올림픽 이런 어떤 것들은 뭔가 일정이 있는 거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 굉장히 국익원 입장에서 굉장한 의미를 두었던 올림픽이거든요. 88년에 서울 올림픽 한 이유가 있어요. 국익원 2036년에 다시 한번 서울에서 올림픽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역사적인 일이고 세훈이 혼자서 결정할 일이 못 됩니다. 세훈이 형은 이런 일에 혼자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세훈이 형이 2036년에 서울올림픽을 제안했다면 이것은 세훈이 형의 결정이 아니라 국익원의 지시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30년에 부산 엑스포, 2036년에 통일한국 서울올림픽, 이런 어떤 큰 그림으로 이제 접근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번 내잡에는